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력만의 살길이다. 인천박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2020년도 제1회, 2회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사 기출문제 풀어볼 건데요. 우리 과목이 대략 5과목이지 않습니까? 뭐 회로와 제어는 하나로 봤을 때. 자, 이 5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이 과목에 나와 있는 전력공학이 되겠습니다. 저는 인천박이기 때문에 전력만이 살 길이다. 전력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풀어드리는 반전 포인트는 딱 2가지입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주렁주렁 달면서 원리 따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답을 찾을 수 있게끔 물론 제가 하면서 주변에 건드릴 수 있는 것들은 조금씩 건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1회, 2회 같이 봤던 우리 전기기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과목 전력공학이 들어갈 거고요. 21번부터 출발을 하도록 합니다. 자, 21번에 보시게 되면 중성점 직접 저축 방식에 대해 발전기가 있다. 일선 지락 사고 시 지락 전류 물어봤어요. 일단 여기서 우리 지락 전류 밑줄 하나 딱 치겠습니다. 자, 일선 지락 사고다라고 나왔는데 이건 우리 5장에서 뭘 배웠었냐면 대칭 좌표법 배웠잖아. 그죠? 고장 계산에. 거기서 바로 누가 나오냐면 영상, 정상, 역상문이 나오는데 그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만약에 삼상이 이렇게 결선되어 있다라고 본다면요. 변압기를 그릴까요? 자, 3마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바로 뭐가 될 거냐면 A상이 지락사고가 났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A는 땅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여기는 전압이 있을까 없을까? 전압이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B상에는 이제 IB만큼의 전류, C상에는 IC만큼의 전류가 흘러갈 건데 우리가 봤을 때 이 A상이 지락사고 빵 나는 순간 옆에 있는 B상이 먼저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야, A상이 사고 났대.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C상이 다시 얘기를 해주죠. 어떻게? 많이 다쳤대? 그럼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IB와 IC가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뭐야? 이 새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락사고가 나면 지락전류가 대략적으로 정격전류의 3배가 됩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3배가 된다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가는 놈들이 거꾸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서로 믿고 가야 되거든요. 전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 믿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어떤 조건이 들어갈 거냐면 IB가 제로가 되고요. 여기는 IC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들을 조합해서 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바로 영상전류와 정상전류와 역상전류가 같아지는 사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선입니다. 그래서 일선 지락이라면 일자라고 적지만 우리는 이걸 I로 읽고서 전류가 같아지는 사고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3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상, 정상, 역상이 다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때 지락 전류는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때 A상 쪽으로 흐르는 지락 전류는 마찬가지 임피던스 분의 전압을 때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임피던스도 마찬가지 3마리가 다 있어야 되니까 영상 플러스 정상 플러스 역상이란 놈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삼상 교류발전 기본식에서 전압은 하나밖에 없어. A상. 그죠? 그래서 요것만 만들어질 건데 3마리가 다 흘러가니까 몇 배? 3배라고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지락전류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21번에서는 답을 3번으로 체크할 수 있고 저는 가나다라로 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원리적으로 봤을 때 조건식을 따져서 식을 유도해서 가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솔직히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딱 중요한 게 일선 지락에서는 요 2가지야. 그 다음에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시험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다음 중 송전솔로에서 지락사고는 어떤 사고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이 2가지 스타일의 문제가 있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 송전솔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뭡니까? 이렇게 해서 지락사고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송전솔로에서 가장 큰 사고는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선간 단락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가지 스타일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같이 참고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은 그래서 답 하나 풀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2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에서는 이제 발전 파트, 화력 발전에 대한 얘기인데요. 화력 발전소에 절탄기 동그라미 빵 치겠습니다. 절탄기. 우리 발전 파트가 대략 한 두세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솔직히 버려도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야, 나왔으니까 제가 풀어는 드리는데 뭐 이걸 갖다가 꼭 외워야 되겠어. 이게 막 꼭 중요해. 뭐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자, 화력 발전 절탄기 동그라미 빵 쳐놓으시고요. 절탄기 용도가 뭡니까? 라고 했는데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는 뭐가 있을 거냐면 네모 박스가 하나 딱 들어갑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네모라 부르겠지만 저는 보일러라 읽겠습니다. 바로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에 이제 드럼 수관이 있을 것이고요. 물을 끓입니다. 그럼 전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전기가 바로 포화전기야. 그건 쓸 수가 없어. 그 놈을 갖다가 더 과열을 시킬 수 있는 바로 과열전기로 만드는 놈이 필요합니다. 요게 바로 과열기가 되겠죠. 과열기. 이 과열기를 거쳐서 나온 과열전기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어? 터빈으로 들어가 줍니다. 터빈으로. 그래서 터빈을 돌리는데 그때 발전기 물려서 발전기를 같이 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돌리고 난 전기는 어떻게? 버릴 수 없잖아. 다시 식혀줘야 되겠어요. 다시 식혀서 어디에다가 넣어줍니까? 다시 보내줄 건데 그때 이 식히는 역할을 해준 얘가 바로 누굽니까? 복수기입니다. 우리가 쓰는 것은 바로 표면 복수가 되는데 표면 복수기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자동차에 보면 라지에이터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표면 복수기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놈이 화력발전에서 열 손실이 가장 큽니다. 열 손실이.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요. 대략 한 45에서 한 50%만큼의 손실이, 열 손실이 발생해요. 그래서 요것만 갖고 저번에 시험 문제 출제된 적도 있었어. 화력발전에서 열 손실이 가장 큰 부분이 어디냐라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복수기를 찍어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식힌 물은 다시 급수 펌프를 통해서 어떻게 할까요? 바로 보일러 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제 급수 펌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절탄기라는 놈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나온 여열을 갖다 이제 굴뚝을 통해서 이제 뿜어져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다 넣어줄 때 그냥 넣어주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차가운 물을 넣어주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약간 따뜻한 물을 넣어주는 게 좋겠습니까? 따뜻한 물을 넣어주게 되면 그만큼 연료 소모량을 줄일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죠. 내가 라면을 끓여 먹을 건데 온수를 뽑아서 데필 때하고 차가운 물을 데필 때하고 차이가 날 거잖아. 그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물을 넣어줄 때 바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한 번 감아서 넣어줘요. 한 번. 이 여열을, 날아가는 여열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감아준 게 요게 바로 누가 될 거냐면 절탄기란 놈이 될 건데요. 이 절탄기는 바로 보일러에 들어가는 뭐를, 이 급수를 가열할 때 쓰는 놈이 바로 절탄기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절탄기는 급수를 가열하는 놈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밖에도 이제 부서 설립을 보시게 되면 공기 예열기도 나올 거예요. 공기 예열기는 이제 공기를 가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열기라는 놈이 들어가는데 제열기는 증기를 재가열할 때 씁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 제열기는 증기를 가열하는 거고 절탄기는 급수를 가열하는 거야. 이렇게 다른 놈이에요. 그래서 22번에서는 절탄기는 급수를 가열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답은 1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옆으로 이동해서 2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에서는 조상 설비에 대한 얘기가 되겠어요. 삼성 배전설로 말단의 역률이 60%, 60kW 평형 삼상 부하가 있다. 부하점에 부하와 병렬로 전력용 콘덴서를 접속해서 밑줄 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야. 키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선로 손실을 최소. 여기까지. 선로 손실 최소. 자, 손실을 최소로 하겠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손실을 없애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가 100% 유효하게 쓰겠습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으니까 역률을 1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역률을 100% 계산할 거예요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쉽게 말할게요. 제가 우리 기기 누구죠? MC민이 있잖아. MC민한테 제가 15,000원을 빌렸어요. 근데 이번 달에 보너스가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보너스 받았으니까 이번에 100% 갚아야지 했어. 그럼 얼마 갚아야 돼? 빌린 돈만큼 갚으면 되는 거야.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100% 계산할 거야 하면 조상설비라는 게 바로 누굴 조정하는 거야? 무효분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콘덴서 용량도 얼마큼 달아줘야 돼? 무효분만큼만 달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때 콘덴서 용량을 갖다가 QC라 한다면
우리는 무효분만큼만 달아주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효분. 자, 이 무효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첫 번째는 P상분이 있다면 P상에 사인이 들어가면 될 건데 사인은 절대 줄 일이 없겠지. 그래서 루트 한 다음에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주어지는 방법. 이거는 거의 계산 문제, 공식 문제로 출제를 낼 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비 전력이 있다면 소비 전력에다가 원젠트야 탄젠트를 곱하면 되는 방법. 그래서 여기에서의 소비 전력의 기본 단위는 킬로와트란 얘기고요. 여기에 있는 P상 전력의 기본 단위는 kVA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나눠져요. 자, 지금은 소비 전력이 나왔으니까 두 번째, 이 계산 문제를 줄 때 다 이걸로 나옵니다. 이걸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콘덴서용량 QC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P 값이 지금 얼마 나왔어요? 60kW가 나왔습니다. 곱하기 탄젠트인데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역률이 얼마? 0.6이라고 주어졌고요. 사인 값은 그렇다면 0.8 하고 들어가야 되겠지. 때문에 계산하면 얼마 나와야 돼? 바로 80 kVA 하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번에서는 80 kVA가 나올 것이다. 답은 3번이에요. 라고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4번 들어가겠습니다. 24번은 이상전압과 방호장치의 피력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송전계통 절연업조에 있어서 절연 레벨을 가장 낮은 기기, 요거 밑줄. 절연 레벨이 가장 낮은 기기. 절연 레벨이 가장 낮다는 얘기는 그놈을 기준 잡아서 마지막 레벨을 잡아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바로 기준이 되는 건 바로 누구야? 피레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상전압을 갖다가 이상전압부터 기기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니까 여기는 바로 누가 들어갈 거냐면 피레기라는 놈이 들어갈 거고 약호로 말했을 때는 LA다라고 합니다. 라이트닝 어레스터. 그래서 요 놈은 바로 누가 되는 거냐면 주로 우리가 이 정지기 보호를 목적으로 해요. 그러면 정지기는 바로 누구란 얘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변압기나 아니면 선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밖에 또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또 서지 흡수기라는 놈 있죠? 우리 서지 업저버라고 하잖아요. 이 서지 흡수기라는 놈이 있는데 얘는 정지기가 아닌 회전기 보호 목적으로 해요. 물론 뭐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 얘는 회전기 보호죠. 그러니까 주로 얘는 누구 부분에? 발전기 부분에 설치한다라고 같이 완세트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레벨을 가장 낮게 잡고 있는 것은 즉 이상전압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겠다라고 나오는 피레이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24번은 답을 1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5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25번은 우리 8장 보호개념 및 개폐장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송매선 선로에서 선택 지락개전기 밑줄 빵 치겠습니다. 선택 지락개전기라고 나왔는데 이 선택이니까 S, 셀렉터 그라운드 릴레이가 될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말이야. 셀렉터 선택이니까 뭐야?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야. 송전 선로에서 여러 회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락된 회선만 선택해서 차단하길 때 쓰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셀렉터 선택이란 말이 들어가면 항상 얘는 몇 회선 이상이야? 2회선 이상에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2회선 이상. 자, 그렇다면 25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답 찍는 데 문제가 없어. 왜 그러냐면 가나다를 봤더니 한 놈만 다회선이라고 돼 있고요. 나머지는 단일회선, 단일회선, 단일회선 돼 있잖아. 그거 딱 보더라도 이거 벌써 누치가 이걸 채야지. 그죠? 이 출제적 의도가 뭐야? 야, 너 고생했는데 이번에 그냥 먹어라 하고 주는 거예요. 우리 입장은 아니에요. 좀 더 다녀야 돼요. 뭐 이런 입장. 절대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 바로 주워 먹어야 돼요. 그래서 다회선 또는 2회선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답은 1번하고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26번 문제 가볼게요. 자, 26번도 마찬가지 보호 기정에 대한 얘기가 될 것인데요. 고장 즉시 동작. 여기다 즉시 동작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즉시 동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돼? 순간적으로 동작합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순자가 들어간 바로 누구야? 순환시성 계전기가 되겠네요. 순환시성 계전기. 요게 바로 계전기란 얘기입니다. 자, 우리 계전기를 갖다 분류했을 때 동작 시한에 따른 분류로 4개를 봅니다. 누가 있습니까? 순시 계전기, 순환시성 계전기. 그 다음 두 번째
정한시성 계정기. 세 번째, 반한시성 계정기. 마지막, 반한시성 정한시 계정기.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때 순한시 계정기는 순자가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동작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정한시는 정자가 있으니까 정해진 시간 있다 동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반한시는 반자가 있으니까 반대로 동작하는 거야. 고장 전류가 작으면 동작 시간은 길어지고 동작 전류가 커지면 동작 시간이 짧아져. 이렇게 반대로 동작하는 게 바로 반한시성입니다. 그 다음에 반한시성 정한시는 반한시와 정한시를 결합해 놓은 거니까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긴 놈이 답이야. 이렇게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주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순한시보다는 솔직히 반한시 아니면 정한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2020년도는 바로 순한시가 나오는 한 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답은 일단은 1번으로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옆으로 이동해서 27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자, 27번. 전격 전압이 7.2kV, 전격 차단 용량 100MVA인 삼상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 동그라미. 전격 차단 전류. 단위는 kA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차단 경량을 갖다 제가 PS다라고 가정한다면 삼상이니까 뭔 삼? 로투상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 즉 단락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요놈이 kV고요. 요놈이 kA라면 얘는 메가볼트 암페어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걸 왜 적었냐면 단위 환산하지 말자는 얘기야. 왜? MVA로 주어지고 kV로 주어지고 kA로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바로 갈 수가 있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IS에 대해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그렇다면 밑에는 루트 3에다가 전압은 7.2kV가 될 거고요. 용량은 250이야? 250입니까? 100MVA. 그래서 위에는 100MVA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단위 환산하지 말자고요. 바로 가자고요. 그러면 대략 얼마 나옵니까? 8kA입니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도 큰 문제 없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까 우리 화력에서 나왔던 22번, 그 다음에 또 한 마리 또 있었던 것 같은데? 22번 하나였나? 뭐 이 정도 문제 빼고서 나머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에 넘어가서 28번 들어가 볼게요. 최근에 보면 이 송전전압 구하는 공식이 좀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3만 kW 전력을 51km 떨어진 지점에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압. 무슨 얘기야?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압. 송전 전압이 얼마니라고 물어봤어요. 자, 송전 전압을 구할 건데 여러 가지 공식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스틸의 실험식을 이용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이 공식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구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송전단 전압을 VS라 한다면 기본식은 5.5 먼트 러또 0.6 L에다가 플러스 100분의 P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해야 될 게 기본 단위를 알고 하셔야 되는데 요놈은 선로 길이니까 기본 단위가 킬로미터가 될 거고요. 얘는 송전 전력이니까 기본 단위가 킬로와트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얘가 킬로볼트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5에다가 먼트 러또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0.6 L이 51kg가 나왔어. 그 다음에 플러스 100분의 3만 kW니까 위에는 그대로 3만. 예전에 나왔던 3만 맞나 본데? 3만 3만 맞습니다. 3만 kW. 예전에 문제 나올 때는 여기가 3만으로 나오지 않고 100메가와트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해야 돼? 100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계산기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계산기 누르면 대략 얼마 정도 나와요? 100kV라고 나올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이라고 잡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29번 문제 갑니다. 자, 29번에서 댐의 부속 설비가 아니고, 이번에 수력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댐의 부속 설비. 자, 댐을 갖다가 말이야. 제가 어디서 봤냐면, 헬리콥터 근데 타보셨나요? 저도 못 타봤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그걸 갖다 제가 보여드릴게.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댐이 이렇게 있을 거야. 댐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좁아지는 부분이 있어. 요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취수구라고 그래요. 취수구.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 도입되는 부분. 취수구인데, 이 앞에는 첫 번째 뭐가 들어갈 거냐면, 물의 양을 조정할 수 있는 제수문이 들어갑니다. 제수문. 요걸 제수문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도 또 뭐 하나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스크린이 하나 들어갑니다. 스크린. 왜 스크린이 들어갈까요? 우리 발전소 주변에 가면
경관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면 또 우리 빼놓지 않고 또 두꺼비 딱 한 번씩 따줘야 되잖아. 그죠? 뚜껑 하고 두꺼비가 들어갑니다. 자, 술을 먹게 되면 버리는데 이걸 이게 아직 막 버리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막 이쪽으로 뭐가 흘러갑니까? 막 이 빵봉지도 흘러가고 맥주캔, 소주병 흘러갈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놈이 흘러가서 내려가갖고 수차 러너를 치게 되면 깨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놈을 부유물을 잡을 수 있는, 즉 오물을 제거할 수 있는 스크린이 필요합니다. 스크린. 그런 다음에 이렇게 좁아지다가 다시 이 부분이 이렇게 넓어져요. 다시 넓어져요. 왜 넓어지냐면 좁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속이 빨라지겠죠. 그러면 그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래, 자갈이 그대로 딸려가서 다시 수차를 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넓게 하면서 유속을 느리게 하죠.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래나 자갈이 떨어지게끔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침사지가 되는 거예요. 침사지. 그래서 침사지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수로 발전소를 하늘에서 보지 않고 옆에서 본 거야. 옆에서 봤을 때 물이 쭉 내려가는 라인이 나와요.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합니까? 수로라고 합니다. 물의 길, 수로라고 할 것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누가 설치될 거냐면 물탱크가 설치됩니다. 물탱크. 이게 바로 수조가 되는 거죠. 수조. 그런 다음에 이 밑에는 누가 연결됩니까? 수압관로가 연결됩니다. 수압관로가 연결되고 다시 여기에 뭐가 있을 거냐면 이렇게 수차가 이렇게 있어요. 수차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나오는 물이 버킷을 띵 치면서 이거 회전할 거 아니야. 여기다가 발전기를 물려서 같이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건데, 자, 29번에서는 댐의 부속 설비가 아닌 건데 수로도 들어가고 수조도 들어가고 취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흡출관이 없어요. 흡출관은 도대체 뭐냐? 이거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거 지워도 되겠죠? 우리가 보시게 되면 누가 있냐면, 이걸 지울게요. 자, 누가 있냐면, 수차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충동수차와, 그 다음에 반동수차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 충동수차는 우리가 쓰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어떤 수차입니까? 펠턴 수차가 되겠습니다. 펠턴 수차가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물레방아 생각하시면 돼요. 물레방아가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그죠?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물이 뚝 떨어지면 휘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물레방아입니다. 이게 바로 펠턴 수차, 충동 수차가 되는 건데, 이거는 물이 떨어져서 회전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반동 수차가 필요합니다. 반동 수차는 댐이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물이 이제 쏟아져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수차를 설치해요. 그럼 요 놈이 나가면서 요 놈이 이제 회전을 해야 돼. 근데 이 반동 수차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 선풍기 날개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돼. 아니면 우리 배 밑에 있는 스크류 있잖아요. 그것처럼 생겼는데 물이 나온 다음에 그 전에 여러분 그걸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 바람개비 있잖아요. 돌리면 잘 돌아갑니다. 근데 벽에다 대고 돌면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왜? 들어간 바람이 뒤에서 다시 반동을 치니까 돌아갈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놓게 되면 이 내려온 물이 다시 반동을 치기 때문에 얘가 회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부분을 길게 이렇게 뽑아줘야 되거든. 물이 흘러나갈 수 있게끔. 요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합니까? 흡출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반드시 이 반동수차라는 놈에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흡출관이라는 놈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즉 낙차를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 들어가는 거지. 이걸 댐의 부속 설비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때문에 29번에서는 몇 번이 틀렸냐면 4번이 틀렸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30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30번은 우리 이동해서 다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0번 문제인데 요거는 제가 정식 풀이 말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법을 하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문제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30번. 이거는 이제 배전설로 치게 된 문제인데요. 삼상 3선식 전선 한 가닥에 흐르는 전류는 단상 2선식 경우에 몇 배가 됩니까? 라고 했는데 결론은 뭘 물어봤냐면 전류는 했으니까 전류비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30번에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류비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제가 그걸 잡아드릴게. 전류비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 해당하는 전기 방식의 전력 공식을 찾습니다. 전력 공식을 무조건 찾으세요. 지금은 누굴 물어봤어요?
삼상 삼선식에 대한 거 물어봤잖아. 그럼 삼상 삼선식일 때의 전력은 얼마 나옵니까? 루트 3 V I에다가 코사인 세타라고 들어갈 수 있겠지? 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 이렇게 전류는하고 전류비는하고 물어본 문제 나오면 무조건 전력 공식을 찾아. 그런 다음에 그 전력 공식의 앞에 붙어 있는 이 개수값 있잖아, 상수값. 이거의 역수가 무조건 답입니다. 이거의 역수값. 이게 지구상으로 봤을 때 두 문제가 있거든. 언제 나오냐면 단상 삼선식의 전류비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지금처럼 삼상 삼선식의 전류비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이 딱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다는 거. 무조건 전력 앞에 붙어있는 상수의 역수값이 답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루트 3분의 1이 나올 것이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것 1번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전류비 문제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100발백중이야. 그냥 눈 감고 써도 다 맞아.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거예요. 이처박을 만났으니까. 자, 31번들. 물론 제 생각입니다. 자, 31번. 사고, 정전 등의 중대한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정전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용 배전솔로로 전환하는 장치. 자, 요 밑줄 하나 쳐볼게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의 배전솔로로 전환하는 장치. 자, 자동이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자동. 그러면 오토란 얘기네요. 그래서 오토, 로드, 트랜스퍼 스위치라고 하는 자동 부하 전환 개폐 장치가 되는 거예요. 자동 부하 전원 개폐 장치. 자, 그래서 요 놈이 바로 자동적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답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몇 번밖에 없냐면 4번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순간 아니 뭐야, 우리 아파트에도 ATS가 있어 라고 하는데 요거하고는 다른 놈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아파트에 한전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고 있어. 근데 갑자기 사고가 발생하고 한전 전원이 차단된 거야.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 발전기가 있잖아. 그 발전기가 돌아가요. 그때 넘어가는 게 ATS야. 근데 지금 말하는 ALTS라는 건 뭐냐면 건물에 하나 있는데 한전에서 오는 선로가 두 회선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쪽이 차단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바로 넘어가겠다는 얘기야. 발전기가 도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ALT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2번 문제 갑니다. 자, 32번에서는 표피 효과의 동그라미 빵 치겠습니다. 표피 효과는 바로 침투 깊이가 될 것인데요. 우리 표피는 무조건 침투 깊이, 껍데기 효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무조건 클수록 큰 것만 찍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구대는 답이 나번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찍어주세요 했는데 이 출제하시는 분들께서 제 수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는 답을 바꿔버렸어요. 다 1번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은 요것만 찍으면 돼. 표피 효과라고 나오면 무조건 뭐한 거 찍어라? 큰 것만 찍어주면 됩니다. 큰 거. 다시 말하면 큰 거는 뭐야? 비례합니다. 라는 얘기만 찍어주면 되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표피란 놈은 주파수가 높을수록 아니면 전선이 굵어질수록 아니면 전압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이때 전압은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만 찍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게 바로 1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은 변전소 비접지 일반 의료전소가 같은 평행 2회선에서 ABCD는 여기 밑줄 쳐야 되겠다. 2회선에 ABCD는 즉 2회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회선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정리해 보자고요. 1회선이 있겠고 2회선이 있는데 우리는 1회선이 좋아요? 2회선이 좋아요? 아까 제가 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1회선이 좋아? 2회선이 좋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그 친구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1회선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그 친구가 지금 살아있을 것 같아요? 죽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당연히 2회선이 좋은 거야. 우리 집 앞에 차선이 1차선이 좋아? 2차선이 좋아? 2차선이 좋겠지. 왜? 같은 시간대 더 많은 양의 물자를 운반할 수 있잖아요. 그럼 회선수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같은 시간대 더 많은 전력을 운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2회선이 좋아지는 거야. 자, 이랬을 때 4단자 정수가 누구 나왔냐면 A, B, C, D가 나왔는데 이때 A와 D는 상수 개념이니까 변화가 없다고 그랬잖아. 변화가 없어요.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바로 뭐야? B와 C인데 B는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B는 나쁜 놈이야. 비열한 놈이야. 우리 비열한 거리 영화 봤잖아. 비열한 놈이야. 그러니까 좋은 방식으로 가니까 비열한 놈은 커져 작아져? 당연히 작아지지. 두 선이니까 몇 분의 1로?
2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C는 좋은 놈이야. 우리 좋을 때 씩 웃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2회선이니까 좋아졌어. 몇 배? 2배만큼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3회선이면 3분의 1, 3배예요? 당연하죠. 그럼 4회선이면 4분의 1, 4배예요? 당연하죠. 그죠? 그만큼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왜? 요놈은 임피던스 개념을 갖고 얘는 어드미턴스 개념을 갖거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바로 요 얘기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A와 D는 변함이 없겠고요. B는 2분의 1로 C는 2배만큼 좋아진다. 라는 놈을 찍으면 될 건데 그렇게 나와 있는 게 바로 3번에 나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옆으로 이동해서 3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제가 풀어드리는 게 여러분 머릿속에 쏙쏙 들어갔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34번. 변전소에서 비접시 선로 접지 보용으로 사용되는 계전기에 영상전류 공급 밑줄입니다. 영상전류 공급 요거야. 영상전류가 무슨 전류입니까? 땅으로 흐르는 지락전류예요. 근데 왜 영상이라 불러요? 위상이 없거든. 위상이 없는 동위상 성분이야. 이걸 영상전류, 지락전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상전류를 공급하는 놈 바로 누가 있었습니까? JCT라는 놈이 있어요. 즉 제로 페이지 커런트 트랜스포머다라고 하는 영상변류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접지계전기를 쓰려고 하면 이 접지계전기는 말이야, 얘가 지락인지 단락인지 몰라. 부하를 몰라. 그래서 항상 얘가 같이 조합해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놈이 영상전류를 여기에다가 공급을 해줘. 그러면 얘는 뭐를 하는 놈입니까? 얘는 바로 차단기에 트랩 코일을 여자시키는 놈이에요. 즉 차단기를 작동시키는 놈이야, 얘가. 그래서 요 놈을 동작하는 건 얘고 요 놈을 동작하는 건 얘가 되는 겁니다. 시퀀스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JCT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3번이 될 것이고요. 다음에 3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3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달록이 동그라미 방치겠습니다. 달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물어봤는데 달록이는 왜 달록이야? 단순한 놈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1번 소호장치가 있어. 그를 소멸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호장치가 있으면 우리 뭐라고 불러야 돼? 차단기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요 놈은 차단기에 대한 얘기지 달록이 된 얘기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 하나 해보자고요. 우리 달록이는 뭐라고 합니까? 디스커넥팅 스위치. 그죠? 차단기는 서큐트 브레이커. 자, 그러면 얘네 둘 관계를 봐봐. 어떤 놈은 S를 쓰고 말이야. 어떤 놈은 B를 쓰고 있어. 어떤 놈은 스위치, 어떤 놈은 브레이커야. 이 차이가 뭐냐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접점을 뛸 때 아크가 발생하잖아. 그 아크를 끊을 수 있는 장치를 소호장치라고 하는데 그 소호장치가 있으면 브레이커, 차단이야, 차단. 근데 없으면 스위치, 개폐기가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차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36번은 여러분들이 조금 틀릴 만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최초로 나왔네, 틀릴 만한 문제.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통밥이 있다면 맞힐 수는 있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보세요. 사단전수 A값이 어쩌고저쩌고, B값이 어쩌고저쩌고, C값이 어쩌고저쩌고 인 송전선로 송전단에 66kV를 인가했어요. 송전단 전압이 66kV입니다. 이때 수전단을 개방하였을 때 수전단의 선간전압.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수전단을 개방, 밑줄 빵 칩니다. 수전단을 개방할 때 부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부하 상태입니다. 우리 예전에 페란티 현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페란티? 들어보셨죠? 뭡니까? 선로 C 때문에 송전단 전압보다 수전단 전압이 높아진 현상이야. 언제? 경부하 내진 무부하 시에. 자, 무부하 시에 한전 전압보다도 우리 집 전압이 높아진 현상. 이것이 바로 페란티 현상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도 한번 보자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한전에서 66을 인가했어. 근데 수전단을 개방했네? 무부하 상태야. 그럼 당연히 페란티 현상 발생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집 전압이 어떻게? 높아지겠지. 그럼 한전 전압이 66이니까 66보다 높은 놈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66보다 높은 놈은 딱 한 놈밖에 안 뛰잖아. 누구? 바로 4번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4번. 아시겠죠? 이렇게 통밥으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저는 지금 통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음에 또 나올까봐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틀리면 되는데. 그죠? 과감하게 그냥 틀고 나오면 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풀이하는 방법을 한번 잡아드릴게요. 자,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송전단 전압을 ES라 했을 때, 기본식은 A, ER에 플러스 B, IR.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접합 방정식에서.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개방했습니다 하니까 부하가 없으니까 얘가 제로잖아. 그럼 0 곱하기 b 해봐야 0이 되는 거야. 이때 우리는 2R 수전난 전화 물어봤으니까 얘만 넘어가서 나눠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에 이 R이란 놈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A분의 1에다가 2S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보자고요. A 값은 복소수로 나왔으니까 다시 구합니다. 러더 한 다음에 0.9918 제곱 플러스 맞나요? 9918 맞네요. 그 다음에 0.0042의 제곱. 요놈 분해 송전단 전압이 66kV라 했잖아. 성간전압 물어봤으니까 그대로 성간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값이 4번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푸는 방법은 이렇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푸는 것보다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무부하 상태가 됐으니까 페란트 현상이 발생하는 거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37번. 오히려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문제는 누구였냐면 이 37번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게 증기 터빈에서 이제 연료율, 터빈의 효율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7번. 그러고 보니까 1, 2회 차에서는 발전 파트가 세 문제가 나왔네요. 자, 전기 터빈의 출력을 PQ로 전기량이 W, 톤. 이거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톤으로 나왔어요. 기본 단위 킬로그램 쓰거든요. 근데 톤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초압 및 배기 전기 엔탈피를 각각 I0와 I1이라 했을 때 터빈의 효율이라고 물어봤는데, 자, 터빈의 효율을 이타, T다라고 한다면 이 효율이란 건 뭐야? 입력분의 출력이잖아요. 그 입력된 증기량분의 출력된 증기량을 따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입력된 놈이 얼마 나왔습니까? W 톤이니까 W 곱하기 10의 3승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기 엔탈피가 나왔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초압,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즉 터빈 입구에 엔탈피가 있겠고 복수기 입구. 복수기 입구니까 누구야? 터빈에서 나온 배기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놈에서 나온 놈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들어간 놈이 I0라고 나와 있고요. 나온 놈이 I1이다라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곱하기를 해주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위에 전력은 PkW로 나왔어요. 우리 1kWh는 얼마야? 860kcal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kcal로 환산해야 되니까 위에는 860 하고 곱하기만 해주면 되겠네요. 100분율 표시하니까 100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7번에서 바로 몇 번? 3번이 답이다 라고 풀 수가 있겠고요. 뭐 틀려도 솔직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38번 들어갑니다. 송전선로 가공지선 동그라미 방치입니다. 가공지선. 우리 가공지선은 뭐야? 철탑 맨 꼭대기에 농구공 다뤄놓은 선이잖아. 바로 떨어지는 직경내, 아니면 뇌운에 의한 유도내, 아니면 통신선에 대한 유도 장애까지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다로 다 맞는 얘기가 됐는데 4번에 봤더니 철탑의 접지저항 값을 감소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건 바로 누가 하는 거야? 땅에다가 길게 묻어주는 매설지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놈이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39번은 수전단의 전력원 선도 얘기가 되겠네요. 수전단의 전력원 방정식이 PR의 제곱 플러스 가로 열고 QR 플러스 400의 제곱으로 이꼴 25만으로 표현되는 전력계통의 조상설비 없이, 자, 요거 밑줄 칠게요. 이게 중요한 얘기네. 조상설비 없다.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공급할 수 있는 부하전력 단, 부하는 무유도성이라고 나왔네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우리 PR의 제곱 플러스, 다음에 조상설비 QR 플러스 400이 주어지고 요놈의 제곱 이꼴 25만이니까 결론은 500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줬어요? 조상설비 없이. 조상설비 없으니까 얘가 제로란 얘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은 400이 있고 500이 있어. 그럼 우리 알고 있는 3, 4, 5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얼마겠어요? 바로 300하고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300이 답이 되겠다. 답은 3번이라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력설비 수용률 동그라미 빵 칩니다. 수용률. 이 중요한 공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수용률. 이건 여러분 실기 때도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수용률 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 뭐 챘어? 술 챘어? 라고 구한다 그랬잖아. 술 챘어. 술 챘어. 두 번째, 부하율을 F로 합니다. 술 챘어? 하면은 누가 술 챈 거야? 부평 최 씨가 술 챘어. 라고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술 챘어? 부평 최 씨.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수용률 물어봤으니까 술 챘어만 따지면 되겠네요.
자, 술제에서는 바로 몇 번에 나있다? 최대 전력을 설비용량으로 나눈 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회차 우리 전력공학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제가 같이 3회차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